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앞둔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도전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이런 기적과 같은 활약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대단하고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이번 최종전을 앞두고 진행한 BBC의 공식 팟캐스트에서 영국과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이 출연해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의 지금까지의 이력과 활약과 또 지금 실력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내는 또 토론을 나눴던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최고의 축구 분석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매치 오브 더 데이. 매치 오브 더 데이가 올해에는 이런 그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또 라디오, 팟캐스트, 또 보이는 라디오 이런 그 콘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매치 오브 더 데이 팟캐스트를 올해 만들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를 포지션별로 뽑아보고 또 국적별로 뽑아보고 대륙별로 뽑아보고 또 역대 최고의 명승부, 최고의 역전극 이런 다양한 그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팟캐스트에는 고정 패널로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 그리고 앨런 시어러, 마이카 리차즈가 이제 패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주말 경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치 오브 더 데이 1에 게리 리네커가 나오고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진행자가 진행을 하고 또 분석 패널도 시어러와 리차즈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메인 지나스라든지 데니 머피라든지 또 그 외에 현역 생활을 또 하고 있는 선수들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많은 이제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인은 시어러와 리차즈죠. 시어러와 리차즈 그리고 리네커까지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력이 있는 정말 출중한 활약을 펼쳤던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리 리네커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참가를 했던 또 선수 출신이고 토트넘에서 선수로 활약을 했었고 또 잉글랜드 선수로는 드물게 당시에 이제 해외 진출까지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뛰기도 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던 스트라이커 출신이고요. 앨런 시어러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또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이 생겼을 때 1호로 등재가 됐던 인물입니다. 마이카 리차즈의 경력은 이 둘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또 중흥기 막 떠오르던 시기에 오른쪽 주전 풀백으로 활약을 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풀백으로도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시어러와 리차즈는 은퇴 이후 활발하게 또 방송 분석가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레스트 오브 더 월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나머지 나라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확실히 축구계에서 중심인 것은 유럽과 남미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 외의 나라들 중에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라는 것을 가리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유럽 선수, 남미 선수, 아프리카 선수 다 따로 했고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 나머지 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이제 표본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또 몇 명 안 되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유럽, 남미, 아프리카 외의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라는 것을 뽑았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드와이트 요크, 손흥민, 팀 케일 선수가 가장 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박지성 선수가 이제 메인 사진에 없느냐 할 수 있는데요. 마이카 리차즈와 시어러가 뽑은 일단 탑10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카 리차즈가 선정한 탑10입니다. 1위가 요크, 2위가 손흥민, 3위가 케일이었어요. 10위부터 평가 살펴보면요. 카가와 신지를 뽑았는데 맨유에서 뛰었죠. 도르트문트에서는 클래스를 보였지만 때로는 통하지 않았다. 맨유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했던 기억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 카가와 신지가 탑10에 든 이유가 시어러와 이제 마이카 리차즈가 10명을 전체 표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제작진이 10명까지 주고 그 안에서 이제 순위만 매긴 거라고 합니다. 제작진이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 카가와 신지보다는 솔직히 기성용 선수가 더 나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맨유라는 팀에서 뛰긴 했지만 카가와 신지의 개인적인 이력이 활약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9위는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찬 퓰리식입니다. 미국 대표 선수죠. 경력이 끝나고 나면 퓰리식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타고난 능력은 더 대단하지만 퓰리식은 이미 챔피언스리그와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 우승 이력 때문에 퓰리식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몇 년 더 뛰고 그러고 나서 또 기록까지 세우고 난다면 순위가 상승할 텐데 손흥민 선수의 순위까지 제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도 은퇴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8위는 미국 대표 골키퍼였던 브래드 프리델, 7위는 호주 선수로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뛴 마크 비두 합니다. 사실은 대륙적으로는 오세아니아에 있고 또 축구연맹은 아시아 축구연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레스트 오브 더 월드 자녀 나라에 들어가는 선수인데요.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클래스를 보여줬다라는 간단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풀럼에서 활약했던 클린트 댐피시가 6위인데 미국 대표 선수죠. 좋은 선수였다.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10번에 가까운 선수였다라면서 보통 이제 스트라이커로 알려져 있지만 2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뛰었고 또 왼쪽 측면에서 뛸 수 있었던 전술적인 유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2선으로 내려가는 움직임도 좋고 또 점프력도 좋다. 실제
실제로 이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헤더 득점 좋았고 또 세트피스가 아니더라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헤더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좋았던 선수거든요. 리차즈는 내가 본 최고의 미국 선수였다고 하면서 결국엔 퓰리식이 그를 넘어서겠지만 덴프시도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퓰리식이 지금 말씀드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첼시에서 뛰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앞으로의 경력이라든지 현재의 포텐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덴프시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5위는 레스터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오카자키 신지, 그리고 4위에 박지성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수다. 그는 퍼거슨 감독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퀄리티 있는 선수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다. 세계의 패라는 그 별명이 있잖아요. 열심히 뛰고 이타적이고 부지런히 뛰고 조력자 역할을 하고 그런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을 쥐고 있을 때의 플레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들,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들, 축구를 하는 능력들이 훨씬 뛰어난 선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꾸준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기복이 또 없었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이 이제 믿음을 주고 투입할 때마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때 같이 뛰었던 그 같은 시대의 또 리차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평가, 확실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위 팀 케일인데요. 역시 호주를 대표하는 선수고 에버튼에서 활약을 잘했죠. 그는 늘 공중전에서 나를 이기곤 했다. 나 역시 점프를 잘하는데도 말이다. 그의 점프 타이밍은 흠잡을 데 없다라면서 키가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위치 선정과 그 타이밍, 점프 타이밍이 딱 좋아서 도약력을 제대로 올려가지고 헤딩으로 득점하는 그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리차드도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기억을 했고요. 그리고 2위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손흥민과 케인이 콘테 감독과 함께 한다면 5년 안에 우승컵을 들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 할 것 같지는 않다. 우승할 거라 생각하면서도 이 옵션이 유지될 것이냐, 이 조건이 유지될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1위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고 대단한 실력을 보이고 있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맨유의 레전드가 된 드와이트 요크를 사실 제끼기가 어렵습니다. 드와이트 요크는 맨유의 대단한 트래블 멤버로서 모든 우승 트로피를 함께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앤디 콜과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투톱으로 활약을 하면서 또 엄청난 골을 넣었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 자체가 또 요크를 제외하면 이렇게 나온 선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였기 때문에 요크가 1위를 차지한 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남은 경력 안에 우승컵을 좀 추가하지 않는 한, 좀 큰 우승을 하지 않는 한 좀 제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밸런시어로의 선정도 거의 좀 비슷했는데요. 1위 요크, 2위 손흥민, 대신 박지성 선수를 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K일보단 박지성이다. 박지성 선수가 우승 기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10위부터 살펴보면 역시 10위는 카가와 신지입니다. 38경기만 뛰었기 때문에 10위에 둘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런 기록 때문에라도 카가와 신지를 10위에 놓는 것은 좀 무리수다. 기성용 선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위는 미국의 클린 댐시, 8위는 마크 비두카. 매경기 양말이 벗겨지도록 뛰는 선수다. 시즌 마지막 4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지만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뛰더라. 그의 터치와 테크닉은 환상적이다라면서 득점 능력이 뛰어난 선수로도 알려져 있지만 정말 열심히 뛰고 공이 없을 때 움직임도 좋은 선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7위를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찬 퓰리식을 올려놨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권에 둔 것이다. 3, 4년 더 뛰고 나면 더 높은 순위에 둘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위가 오카자키 신지와 데이비드 메이는 해리 케인이 갖지 못한 프리미어리그 우승 타이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팀으로서의 성과를 낸 부분, 거기에 기여한 부분들을 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5위는 팀 케이힐, 밀월에 있다가 이제 에버슨으로 갈 때 150만 파운드밖에 안 되는 이적료였는데 정말 너무나 싼 박앤세일이었다라고 하면서 공중전에서도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4위는 미국 골키퍼 브래드 프리델인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한 골키퍼다.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득점한 미국 골키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게리 리네커가 팀 하워드도 골을 넣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정정을 해주긴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미국 골키퍼로서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한 이력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골까지 넣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3위로 박지성 선수를 꼽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년을 뛰었다. 퀄리티가 있는 건 당연하다라면서 맨유에서 7년 뛴 선수를 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위 손흥민 선수, 환상적인 선수고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다. 축구 사랑에서 세계 최고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죠. 과거에 정말 축구 황제인 그 호나우두,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의 최고 무기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다. 그런 열정과 애정과 그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약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위는 말씀드린 대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드와이트 요크입니다. 3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1번의 FA컵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다. 요크가 넘버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가? 이 우승 기록을 본인이 벤치에서 그냥 묻어간 게 아니라 함께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탑10을 선정하다가 이 3명의 레전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또 파고들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집중적인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들 중에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이제 퓰리식과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지금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처음에 이제 게리 리네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 모두 2위로 꼽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뛰는 이 기간에 토트넘이 우승컵을 들지 못한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고 파트너십도 대단하잖아요. 두 선수가 합작한 골이 40골이 넘고 그것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콤비네이션 골이고 두 선수의 경기력과 클래스와 지금 폼을 본다면 프리미어리그 최고라고 뽑힐 수 있는 선수들이고 지난 몇 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결국 무관으로 끝난다면 이 선수들에게 조금 너무 슬픈 일이고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런 역대급 선수들이 정말 클럽 역사상 보기 어려운 두 명의 선수가 함께 지금 뛰고 있는데 우승을 못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마이카르 차즈가 그 말을 이어서 우승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두 선수가 이렇게 계속 함께 토트넘에서 뛴다면 우승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게리 리네커가 이렇게 반박을 해요. 이미 몇 년 뛰었잖아요. 지금 뭐 얼마나 더 뛰게 이전 몇 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되겠냐. 그리고 둘은 잘하지만 그 팀의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그렇지 않냐.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뭐 본인도 이제 토트넘 출신이고 토트넘에 애정이 없는 걸 아니까 뭐 토트넘의 나머지 선수들이 뭐 기분을 어떻게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리차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토트넘에 콘테 감독이 있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케인, 손흥민을 모두 지킨다면 5년 안에 저는 우승컵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아닐 수 있겠죠. 프리미어리그 우승 못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리그컵이나 FA컵은 우승할 수 있을 겁니다. 콘테 감독이 팀을 잘 전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손흥민, 케인을 잘 쓰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선수들도 잘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이는 그 토트넘의 콘테 체제 경기력을 본다면 손흥민과 케인만 남아있을 경우 분명히 어느 대회든지 우승컵 하나는 든다. 무관의 제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리네커도 맞아요. 콘테 감독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앨런 시어러가 말을 이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이제 두 선수의 이제 얘기를 잠깐 훑어가고 토트넘이 우승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마칠 것 같았는데 손흥민은 정말 판타스틱한 선수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시어러가 얘기를 해요. 읊조리듯이 혼자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리네커도 그레이트 플레이어죠. 정말 위대한 선수죠 라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러가 얘기한 게 바로 손흥민은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축구에 대한 진정성 내가 봤을 때 넘버원 으뜸이다. 최고라는 것이죠. 그 말을 받아서 리네커도 맞아요. 항상 웃는 얼굴로 경기를 뛰는 정말 보기 드문 선수죠. 이를 악물고 뛰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열심히 뛰고 뭐 거칠게 뛰고 이런 것도 더 좋은 의욕이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항상 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축구를 하는 매 순간 매 순간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런 좀 행복감을 표출하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승부욕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네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리차드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 이전에 매치 오브 더 데이의 뭐 분석 프로그램에서도 그랬고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리네커도 그렇고 시어러도 그렇고 리차드도 그렇고 항상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칭찬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게리 리네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개인도 대단하지만 케인과 형성한 그 파트너십 대단하다. 둘은 정말 릴리를 두 번 쓰면서 톱 클래스의 지능을 갖춘 선수들이다. 퀄리티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퀄리티는 축구 지능이다. 경기를 운영하고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정말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갖춰야 할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운동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능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정말 톱 클래스다.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죠. 마이카르 차즈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둘의 호흡에 대해서 이 호흡이 지능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고의 링크업 플레이를 펼치는 두 선수입니다. 콤비네이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은데 특히 손흥민과 케인의 맨시티전 활약 보셨죠? 그야말로 와우! 감탄사를 표하게 됩니다. 본인이 맨시티 선수 출신인데 맨시티를 두 번이나 이긴 이 두 선수의 활약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두 선수 너무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게리 리네커가 케인이 그날 믿기지 않는 활약을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 도움만 하고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자 리차드가 딱 가로막으면서 그렇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그 믿기지 않는 활약을 펼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메이드라는 표현을 썼고 그 언빌리버블 활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케인이 언빌리버블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덕분이다. 손흥민 선수가 케인에게 옵션을 준 거예요. 실제로 어시스트도 손흥민 선수가 했죠.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케인이 빛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고 리네커도 그렇다고 말하면서 이제 맞아요. 모든 스트라이커들은 사실 총알을 장전해줄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빛날 수가 없다. 그런 케인을 빛나게 해주는 게 손흥민 선수인데 그렇게 빛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도 팀 내 최다골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 어마어마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이고 어마어마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말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주중 경기 연기된 37라운드 경기도 다 끝났습니다. 에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전을 앞두고 잔류를 확정을 했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에버튼이 사실 아스널과의 경기까지 잔류를 확정 안 해주기를 좀 바랬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뭐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68점으로 4위, 아스널이 승점 66점으로 5위고요. 첼시가 레스터시티를 못 이겼어요. 또 한번 승점을 많이 얻지 못했는데 그래도 비기면서 승점 71점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고 만약에 첼시가 진다면 승점이 같아질 수 있지만 골득실 차에서 첼시가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첼시가 사실상 3위를 확정한 상황이고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세를 본다면 조금 전반기나 아니면 조금 안 좋았던 시기에 승점을 조금만 더 얻었으면 3위까지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은 토트넘입니다. 아스널이 에버튼과의 경기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최소한 노리치티와 비기기만 해도 승점 69점으로 같아지고 골득실 차에서 토트넘이 훨씬 더 플러스 24로 앞서 있기 때문에 플러스 9인 아스널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라운드 말씀드린 대로 5월 23일 월요일 0시에 일제히 열리고요. 아스널은 에버튼과 홈 경기, 토트넘은 노리시티와 원정 경기, 첼시는 와포드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첼시 3위, 토트넘 4위, 아스널 5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손흥민 선수가 이 노리시티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한다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가능한데요. 리버풀이 이제 주중에 있었던 사우스햄튼전도 모하메드 살라를 부상 때문에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켰고 이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역전 득점왕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최종 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새로 개설된 한준TV의 새 영상 놓치시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